평범한 직장인이 꿈꾸는 소득으로부터의 자유. 난 꼭 소득 자유를 얻어 항상 철없고 게으른 어른 게르니로 살 테야. 안녕, 반가워. 나 게르니야.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코인 노드 보상 많이 받기 코어랑 스레드가 뭐야? 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 볼게.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댓글은 반말로. 왜 여긴 소득 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자신이 가진 파이코인을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파이코인을 받는 매장 위치 정보를 알고 싶거나 내 주변 사람과 P2P로 거래를 하고 싶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파이소를 검색해서 앱을 설치하고 사용해줬으면 좋겠어. 소득자유 반말 채널, 블록체인 기술 정보, 팩트체크, 끝장, 토론, 검색 대행, 유튜브, 영어, 중국어, 플러터, 부자되자, 평범한 직장인 꿈꾸는 소득으로부터의 자유, 단톡방이 있으니까 들어와서 자유롭게 반말로 의사소통 했으면 좋겠어. 왜 여긴 소득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마지막으로 파이코인 관련 즐겨찾기 리스트 링크를 준비해서 들어가서 유틸 보상을 쉽게 받으려면 여기 리스트를 참고해 줬으면 좋겠어. 자, 파이코인 채굴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채굴률이 엄청 높은 사람들이 있어. 뭐 나 같은 경우도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게르나 너 레퍼럴 팀 9명밖에 안 되고 실제로 채굴을 하는 사람은 뭐 한 6명? 한 30%? 아니구나, 60%? 60%? 6명 정도만 채굴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채굴률이 1에 가깝게 나올 수 있어? 라고 질문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 자, 채굴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면 상세 채굴 메커니즘이 나오지. 자, 난 보면 노드 보너스가 지금 5.6 정도 나오고 있어. 자, 이 노드 보너스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물론 백서를 보면서, 파이코인 백서를 보면서 설명을 해줄게. 자, 이 이미지는 파이코인 백서에 나와 있는 노드 보상의 기준이야. 파이코인 백서에 나와 있는 노드 보상 기준은 노드 보상 하기 1에서 사망, 1에서 사망을 곱한 값이야. 1항이 뭐냐면 업타임 팩터, 두 번째는 포트 오픈 팩터, 세 번째는 CPU 팩터야. 자, 업타임 팩터라고 하면 뭐냐? 노드를 켜놓는 시간. 노드를 만약에 24시간 켜놓는다는 가정 하에, 그리고 포트 오픈 팩터는 뭐냐 하면 노드를 설치해본 형들이라면 알 거야. 포트를 개방해줘야 되는데 1에서부터 10개, 총 10개의 포트를 개방해 놓지. 자, 지금 얘기한 1항, 2항은 우리가 건들 수 없는 거야. 24시간 노드를 켜놓고 10개의 포트를 다 열어놓는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건들 수 있는 팩터는 CPU 팩터. CPU 요소만 우리가 선택해서 노드 보상을 더 높일 수 있어. 자, 아래로 더 내려서 보면, 자, 그래서 CPU 요소 부분만 따로 보면 우리가 지금 당장 노드 보너스를 많이 받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CPU 요소밖에 없어. 물론 24시간 노드를 가동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지. 그래서 CPU 팩터를 보면 여기에 코어랑 스레드라는 개념이 나와. 코어랑 스레드가 높으면 높을수록 보상을 많이 받는다라는 개념이지. 자, 그러면 CPU의 코어랑 스레드는 무엇일까, 과연? 자, 아래 이미지는 CPU이며 밖을 히트 스프레더라고 하는 금속판으로 뚜껑이 덮여 있어서 실제 반도체 다이를 볼 수 없다라고 적어놨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보는 CPU가 이렇게 생겼지. 근데 이 금속판이지. 은색 금속판. 이게 히트 스프레더 혹은 방열판이지. 여기 안에 코어가 묻혀 있는데 이 코어가 열이 많아. 반도체, CPU, 집적 회로 이런 전자제품들은 열이 엄청 많이 나는데 이 반도체 회로에서 열이 엄청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열과의 싸움이야, 결국 반도체는. 그래서 이 히트 스프레더라는 걸 덮고 이 히트 스프레더 위에 서멀 그리스라는 젤을 바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팬, 방열 팬, 선풍기 같이 생긴 거, 그게 위에 올라가지. 자, 그래서 CPU 외관만 봤을 때는 코어를 볼 수 없어. 근데 이 CPU의 코어를 까보면 어떻게 생겼냐?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데, 자, 읽어줄게. 아래 이미지는 히트 스프레더를 벗기고 반도체, 즉 다이, 이게 다이야, 다이를 일러스트로 표현한 그림이다.
두 개의 물리적 코어가 보인다. 이게 코어야. 코어 한 개, 코어 두 개. 두 개의 코어가 있는 거야. 자, 스레드는 논리적인 구분이며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코어를 두 개 같이 사용하라는 소프트웨어적인 명령이 가능한 프로그램의 경우 물리적으로 두 개의 코어가 있다고 해도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네 개로 코어처럼 동작을 하게 된다. 네 개의 코어처럼 동작을 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 히트 스프레더 이 은색 판을 까면은 안에 반도체 장비가 나오는데 여기에 코어가 한 개, 두 개 이렇게 물리적으로 두 개의 코어가 있어. 눈으로 딱 봐도 이건 두 개지 코어가 딱 갈려져 있지. 근데 이 코어가 HT라는 하이퍼 스레딩이라는 그 기능이 있어. 이게 뭐냐면 코어가 이렇게 두 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파이 앱 있잖아. 파이 앱. 그런 파이 앱이 자기가 프로그래밍을 작성을 할 때 CPU를 몇 개로 계산해서 몇 개로 보고 사용할 것이냐라는 이런 프로그래밍이 들어가거든. 그때 코어가 두 개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두 개로 갈라서 반으로 갈라서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처럼 사용해라라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 즉 하이퍼 스레드 두 개의 스레드 이상을 사용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하면 설령 물리적으로 코어가 두 개더라도 이거를 네 개의 코어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즉 이 코어를 두뇌, 머리라고 하면 지금 물리적으로는 두 개의 머리가 있는데 각각 한 개의 머리당 두 개의 머리로 사용을 해라. 논리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물리적으로는 두 개의 머리가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네 개의 머리처럼 사용하게 돼 있어. 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돼. 물리적으로는 이렇지만 실제로 프로그래밍적으로는 사용하는 것을 스레드라고 한다. 논리적으로 사용하는 거.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CPU의 PC의 CPU 코어나 스레드 개수가 얼마인지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윈도우 바탕화면에서 컨트롤 시프트 ESC 버튼을 눌러. 여기 컨트롤 시프트 ESC 버튼을 한 번에 누르면 아래와 같이 작업 관리자 화면이 떠. 여기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쭉 나오지. 자, 근데 여기서 좌측 상단에 성능이라는 탭이 있어. 이 성능 탭을 누르면 여기 아래 메뉴가 나오고 여기에 CPU 항목을 고르면 자, 여기 나와 있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지금 이거는 코어가 두 개인데 논리 프로세스에는 4라고 적혀 있어. 이게 뭐냐면 실제로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코어가 물리적으로 두 개가 있지만 얘를 네 개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한 거야. 윈도우도 그렇게 4코어를 인지를 하는 거야. 인식을. 그래서 나는 총 이 CPU는 그럼 뭐야? 물리적인 코어가 두 개이지만 아까 얘기한 하이퍼 스레딩 기술을 적용해서 스레드를 두 개로 사용한다. 한 코어당 두 개씩. 그래서 한 코어당 두 개 해서 총 4개의 두뇌, 4개의 머리, 4개의 논리 프로세스를 가지는 컴퓨터가 된다. 즉 우리가 해봐야 될 거는 코어수가 만약에 이게 하이퍼 스레딩이 적용돼 있으면 코어가 두 개라고 해도 논리 프로세스는 곱하기 2를 해서 4개처럼 이렇게 동작을 한다. 자, 게르니 결론! 우리가 파이코인 노드를 운영하면서 더 많은 노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CPU의 코어 스레드 수가 많은 것을 골라야 한다. 참고로 그래픽카드는 파이코인 노드 보상 요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오로지 파이코인 노드 용도로만 쓸 목적이고 가성비를 원한다면 그래픽카드는 내장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자, 그래서 노드용 PC를 내가 만약에 구매한다면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구매를 할 거야. 1번 CPU는 고성능, 무조건 고성능. 예를 들면 코어 수가 많고 하이퍼 스레딩 기술이 적용이 돼서 코어 수 곱하기 2가 적용이 되는 기술을 사용하면 돼. 근데 이거는 CPU 정보를 보면 코어 수가 얼마, 스레드 수가 얼마라고 나와. 자, 이건 네이버 쇼핑 검색을 한 건데 뭐 인텔 i5라고 돼 있고 인텔 i5라고 돼 있고 여기 보면 코어 종류 6코어라고 돼 있지. 자, 근데 이 페이지를 한번 옆으로 넘기면 지원의 하이퍼 스레딩 지원이라고 돼 있지. 즉
6개의 코어이지만 물리적으로 6개의 코어지만 하이퍼 스레딩이 지원이 돼서 스레드 수는 총 12개가 된다. 12개의 두뇌로 동작을 한다. 내가 쓰고 있는 CPU가 이거거든 지금.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두 개를 봐서 이게 높은 숫자, 스레드 숫자가 높은 게 노드 보상을 많이 받는다는 결론이야.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잠깐. 미안. 자, 그래서, 얘기하려고 했던 게 더 있네. 미안. 그래서 CPU는 고성능, 스레드 수가 높은 거를 고르자. 그리고 SSD나 램은 일반 사양의 안정성이 높은 걸 고르자. 뭐, 32기가, 뭐, 64기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내 생각에는, 뭐, 일반적으로 그냥 요즘 뭐, 8기가 정도 사용하면 무난할 것 같고, 안정적인 거, 뭐, 삼성 메모리가 좋지, 굉장히 안정적이지, 뭐, 그런 거 사용하면 될 것 같고, 다만, 제일 중요한 건 CPU이기 때문에, 요거 세 개는 조금 뭐 중요도 면에서는 조금 뒤떨어진다고 봐. 자, 그래픽카드가 엄청 비싸지. 다만 그래픽카드는 아까 위에도 얘기했지만 노드 보상에 포함되는 요소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는 게임을 안 한다면, 고성능의 그래픽이 필요 없다면 그냥 내장형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는 게,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뭐 돈 10만원 혹은 많게는 수십만원 정도 아끼는 효과를 가져올 거로 봐. 자, 그리고 파워는 24시간 돌리기 때문에 전력이 그래도 생각보다 조금 나가거든. 그래서 뭐 낮은 와트수, 낮은 전력이지만 그래도 안정성이 중요한 와트수를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영상 시청해줘서 고맙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댓글은 반말로, 노드 관련해서 뭐 파이코인 관련해서 뭐든, 어떤 영어 중국어 어떤 거든 상관없어. 질문 있으면 댓글 반말로. 왜? 여긴 소득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수고.